몇 달 전 한 퍼퓸 브랜드가 런칭했어요. 사실 메이페어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향을 설명하는 방식, 유리 공예가의 패키지까지 그 브랜드가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 들어오고 백화점 팝업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국내에 론칭한 향수 브랜드만 20개가 넘었어요. 언제부터 이랬을까? 희소했던 것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대중의 것으로 향의 역사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향은 인간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신전에서 태우는 연기, 미라를 감싸는 모략과 유향. 향은 신과 인간 사이의 언어였죠. 향수를 뜻하는 퍼퓸도 연기를 통해서 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향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향은 원래 이교도의 의식, 우상과 소통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에게 향을 바치는 것이 충성의 상징이었고, 기독교인들은 향을 바치길 거부하다가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향이 누군가에게는 신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금기였던 거예요. 이후 교회는 다시 향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엔 신에게 닿는 연기라는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말이죠. 중세 유럽에서 향은 신이 아닌 제국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후추, 계피, 정향, 향료 전쟁을 일으켰던 주인공들이죠. 베네치아 상인들이 동방무역을 독점하며 향신료 루트를 장악했고 금과 맞먹는 가격이 되었어요. 바스크 두가마와 콜럼버스가 바다로 나간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향 하나가 향로를 바꾸고 대륙을 바꿨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14세기 유럽에는 흑사병이 퍼졌어요. 이때 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쁜 냄새가 병을 만든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새부리 모양 마스크 안에 허브와 향초를 채웠고 귀족들은 향이 담긴 포맨더라 불리는 공을 쥐고 다녔습니다. 향은 처음으로 종교도 권력도 아닌 생존의 도구가 된 순간입니다. 사치가 아닌 본능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베르사유는 향수의 황금기였어요. 루이 14세는 매일 다른 향수를 썼고 궁정은 늘 향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베르사유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없었고 목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베르사유를 방문한 외교관들의 서신에는 화려함과 악취가 공존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어요. 향수는 청결이 아니라 냄새를 덮는 도구였죠. 더 강한 향을 쓸수록 더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18세기 말, 향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향수에 집착한 인물이었어요. 한 달에 오드 콜류니를 50병 넘게 썼고 전쟁 중에도 향수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도 향을 묻혀 보내기 일쑤였죠. 그는 향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강한 향을 쓰는 여성은 도덕적 의심을 받을 만큼 유혹의 신호로 읽혔어요. 그래서 상류층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향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은한 향이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18세기 프랑스 남부 그라스는 장갑 제조업자들이 악취를 없애려고 향을 입히면서 향수 산업의 도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조향사들은 철저히 익명이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이름으로 나오는 향수 뒤에 이름 없는 르네, 코들이 있었습니다. 만든 사람과 소유한 사람이 달랐던 역사. 그리고 19세기 후반, 화학이 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868년, 건초향이 나는 쿠마린이 최초로 합성돼요. 자연에 존재하지만 추출이 불가능했던 향을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부터 향은 자연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 들어 위생 개념이 바뀌면서
채취는 관리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되었어요. 비누, 탈취제, 세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향수의 의미도 바뀌었어요.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닌 묻히 위에 얹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향수를 쓰는 방식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 전환점 위에 샤넬이 있었어요. 1921년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에게 꽃으로만 연상되는 여성적 향을 다르게 정의해달라고 요청했죠. 당시 향수는 꽃 하나, 머스크 하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향에서 80가지 이상의 성분을 섞은 최초의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향이 탄생했습니다. 샤넬은 아주 미니멀한 병에 담아 출시했어요. 귀족의 언어였던 향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니치 향수는 처음부터 희소함을 팔던 게 아니었어요. 70에서 80년대 대형 브랜드들이 점점 비슷해지자 일부 조향사들이 시장에 반항하듯 만든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만 맡을 수 있는 향으로 메이페어의 작은 공간, 청담동 골목의 예약제숍,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향을 쓰는 것, 그 자체가 차별화가 된 거예요. 향은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신의 것에서 제국의 것으로, 귀족의 언어에서 대중의 것으로, 그리고 다시 아는 사람들만 쓰는 것으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이 생각납니다. 1985년에 쓰인 대표적인 그 소설, 완벽한 향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그루누이. 수천 년의 향 역사를 보고 나면 그루누이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설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어느새 그루누이 편에 서서 그 욕망에 끝까지 공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아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